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전기산업기사 필기 혜택공유 그림 문제 파트 진행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전기장기학 파트의 문제 유형별 구성 비율을 보면 비계산 문제가 41%, 공식 찾기 문제가 30%로 이 두 파트만으로 70%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고요. 오늘 하는 그래프나 회로도에 이미지를 주고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까지 마스터한다면 추가 20%까지 섭렵해서 공략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서 바로 보기에 정답과 연결시키는 연습 같이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개의 선이 있고 각각 20, 30, 40, 50V 적혀있죠. 이 4개의 선이 의미하는 것은 등전이면입니다. 전이가 같다. 20, 30, 40, 50 전이가 같은 면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A, B, C, D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자, 요건 전기력선이 등전이면에 출입할 때 어떤 각도로 출입을 하느냐, 바로 C 화살표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오른쪽 50에서 왼쪽 20 방향으로 낮은 쪽으로 출입을 한다. 전기력선은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고 도체 표면, 그러니까 등전이면에 수직으로 출입을 하게 됩니다. 요 각도가 이렇게 90도 수직이다. 자, 그림 보고 답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방향은 C 방향. 문제는 그림과 같이 등전이면이 존재하는 경우 전기장의 방향을 물었죠. 요 그림 나오면 C 방향 찾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둑판 같은 데다가 중간에 점 P가 있고 주변으로 10V, 14V, 16V, 18V 적혀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오른쪽 14V랑 비슷한 14.5V 찾습니다. 14.5V. 이 문제는 점 P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4개의 전위를 측정해서 이렇게 10, 14, 16, 18V가 나왔다면 이 중간에 있는 점 P의 전위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건데요. 요건 그냥 전체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서 평균해주면 됩니다. 4분의 18 더하기 10 더하기 14 더하기 16.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14.5 나온다. 자, 바둑판 그림 점 P의 전위 물으면 14.5 찾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달걀 모양 패곡선이 있죠. 패곡선이라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경로를 패곡선이라고 하는데 전기장에서 이 패곡선을 따라 전하를 이동시키면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한 1은 0이 됩니다. 패곡선상에서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한 1은 0이 된다. 따라서 한 2를 나타내는 W는 W1, W2 모두 0이다.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전하량 Q인 점전하 Q로 둘러싸인 경로를 C1, 전하 Q가 둘러싸져 있지 않은 패곡선을 C2라고 할 때 C1을 따라 전하를 이주시킬 때 요하는 2를 W1, C2를 이주시킬 때 요하는 2를 W2라고 하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패곡선에서의 한 1, W1, W2 모두 0이다. 패곡선이나 등전이면상에서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1은 W는 0, 둘 다 0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통이죠. 자, 원통 모양이 나왔다. 요걸 동축 원통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1m. 정전 용량 물었을 때 정전 용량은 분모의 자연 로그 A 나누기 B. A 나누기 B. A가 작은 반지름, B가 큰 반지름입니다. 자연 로그 A 나누기 B가 분모로 들어가고 2파이 엡실론이 분자로 들어간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동축 원통 사이에 정전 용량을 물어보면 요 동축 원통 전기장은 원통 반지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통 내부에서 전기장이 가장 강하고 외부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즉 반지름이 커질수록 전위가 점점 약해진다. 따라서 요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자연 로그 A 나누기 B 분의 2파이 엡실론이다. 동축 원통 사이 정전 용량, 분모에는 순수한 자연 로그만 들어가고 분자에는 2파이 엡실론 이렇게 들어간 거 찾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란 후라이인가요? 왼쪽 그림은 흰자에 노른자가 중간에 딱 이쁘게 있고 3번은 노른자만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다. 이런 그림이에요. 사실 요건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도체죠. 도체 2번이 도체 1번을 포함하고 있고 도체 3번은 도체 1, 2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체 3번은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3번 들어간 건 다 틀렸어요. 자, Q하고 아래 작은 숫자 2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용량계수라고 하는데요. 한 도체에 일정한 전하가 있을 때 다른 도체가 얻는 전하 양을 나타냅니다. 즉 Q, 2, 1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도체 2번의 전하가 도체 1번에 미치는 영향 요걸 나타낸다. 간단히 말해서 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처럼 도체 2가 1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체 2에 작용하는 전위가 도체 1에 미치는 영향과 도체 1에 가해진 실제 전하량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면 도체 1과 2가 상호작용해서 전하가 유도될 때 도체 2가 도체 1에 미치는 유도계수와 도체 1이 도체 2에 미치는 유도계수가 반대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도와 반응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체 3은 도체 1, 2와 포위 관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들어간 거 제끼고 Q21은 마이너스 Q11과 같다. 요거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과 같이 도체 1을 2가 포위하고 있고 도체 1을 일정 전위로 유지하고 도체 1과 2의 외측에 도체 3이 있을 때 용량계수 및 유도계수의 성질을 옳은 것은 했을 때 2가 1을 포함한다. 그게 1이 도체 2에 미치는 영향과 도체 1에 가해진 실제 전하량이 같다. 요걸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S가 면적을 나타내죠. 3분의 1S, 3분의 1의 면적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3분의 2에는 이렇게 B급이 쳐져 있어요. 이런 걸 평행판 공기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3분의 1쪽은 엡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이고 3분의 2S 쪽은 엡실론 S, 유전체의 유전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B급친 3분의 2S 쪽 유전체의 정전 용량 C를 물었습니다. 정답은 3분의 1, 3분의 2, 1, 2 가져와서 1 더하기 2 엡실론 S 들어있는 4번 고르시면 돼요. 그림과 같은 정전 용량이 C0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판면적의 3분의 2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 엡실론 S인 유전체를 채우면 공기 콘덴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3분의 1 더하기 2 엡실론 S C0다. 요거 찾습니다. 자, 이번에는 A, B로 나눠진 평행판 콘덴서에서 B 유전율을 A는 12, B는 18로 이렇게 두었을 때 A에 가해지는 전압 물었습니다. A에 가해지는 전압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엡실론 S 12쪽이니까 쭉 가서 120 찾습니다. 120V다. 자, A, B로 나눠져 있고 B 유전율 12, 18이다. A 쪽 전압 찾아라 하면 120V 찾아야 돼요. 그림 기억하시고 120. 그림과 같이 평행판 콘덴서 내에 B 유전율 12와 18인 두 종류의 유전체를 같은 두께로 두었을 때 A에 가해지는 전압. A에 가해지는 전압. 자, 이건 전위 분배를 유전율 비율에 따라 구하는 건데 답만 찾습니다. 엡실론 S 12로 주어졌다. 계산해보면 120 나옵니다. A는 12, 답은 120. 절대 바꿔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림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유전체가 주어져 있고요. 요 B 유전율은 5다. B 유전율 5고 전속 밀도 D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 분극도 P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B 유전율 5, 전속 밀도 1이면 전기 분극도 P는 0.8 나옵니다. 0.8. 자, 그림 기억하시고 엡실론 S5 전속 밀도 1이다. 분극도 P는 0.8. 분극도 P는 0.8 찍어요. 자, 이건 분극도 공식 P는 1 마이너스 B 유전율 엡실론 S분의 1 곱하기 전속 밀도 D. 요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 같은 게 나왔네요. 자, 요 문제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요렇게 유전체가 있을 때 D는 두께고 요 윗면이 판 면적이라고 하면 전체 요 사각형 면적이 S일 때 요 부분은 3분의 1S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3분의 1S, 이쪽도 이렇게 나누면 3분의 1S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파란색으로 끼워진 유전체가 영향을 미쳐서 요 전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외웁니다. 정전 용량은 처음에 6분의 11이 된다. 6분의 11이 된다. 그림과 같이 판면적 3분의 1S, 두께 D와 판면적 3분의 1S, 두께 2분의 1D가 되는 유전체 비유전율 3짜리를 끼웠을 때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6분의 11, 6분의 11 됩니다. 2분의 1D, 2분의 1D, D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계단같이 생겼다. 요거 6분의 11, 6분의 11 찾아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꼭지점에 P와 P' 있고 Q쿨롱의 전하가 놓여있죠. 이런 걸 직교 도체 평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하 P가 있고 점 P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다. 그럴 때 요 영상전하라는 거울전하, 영상전하라는 P-를 설정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P- 지점에서의 영상전하, 이미지 전하는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P점에서 Q쿨롱이니까 P- 지점도 Q쿨롱 찾아주시면 됩니다. QQ, P-QQ, P-QQ다. 정답은 2번이다. 자, 전하 Q가 도체평면 L1에 있고 점 P에 전기장이 있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영상전하 Q-는 이 도체평면에 대해서 대칭적인 위치 요 P- 요 지점에 놓이게 되고 전하의 크기는 Q와 같습니다. 영상전하는 도체평면을 기준으로 전하 반대쪽에 동일한 크기로 놓이게 된다. 요 사실만 알면 점 P-의 영상전하 Q, P-QQ, P-QQ예요.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이 있고요. 중간에 경계면이 있다. 그랬을 때 경계면에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면 전기장 E1과 E2의 관계식 중 성립하지 않는 것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위쪽이 엡실론 1, 아래쪽이 엡실론 2. 그 말은 위쪽 유전체와 아래쪽 유전체가 매질이 다르고 그 경계면을 전기장이 통과를 하는 거죠. 통과하면서 이렇게 굴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유전율이 다른 두 매질 사이에서 전기장의 경계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 것. 자, 보기 보시면 전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들어가 있는데 요 D 나온 놈, 요거 좀 수상하죠? 요게 답입니다. 엡실론 1 곱하기 D1 이꼬르 엡실론 2 곱하기 D2.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 식은 전속 밀도 D가 경계면에서 불연속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속 밀도의 수직 성분은 연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올바로 나타내려면 엡실론 대신에 전기장 E가 들어가야 올바른 관계식이 된다. 자, 전기장이 경계면을 통과할 때 요 접선 성분은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수직 성분은 유전율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요 두 번째 식 엡실론 1, E1 코사인 세타 1은 엡실론 2, E2 코사인 세타 2 요 식이고요. 수직 성분이 유전율에 따라 변한다는 식이고 E1 사인 세타 1, E2 사인 세타 2 요건 접선 성분이 연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식이에요. 하지만 엡실론 D, 엡실론 D는 요거 틀렸다. 자, 같은 그림을 주고 요렇게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E1과 E2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요렇게 물은 문제도 나왔어요. 자, 전기장의 경계 조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경계면에서는 수직 성분하고 접선 성분을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죠. 수직 성분은 유전율에 따라 변하고 접선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자,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유전율이 높은 매질에서는 전기장 크기가 작고 유전율이 낮은 매질에서는 전기장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유전율이 낮은 쪽에서 전기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유전율이 낮은 쪽 엡실론 2 쪽이 되겠죠. 바로 E2가 E1보다 전기장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답은 요 두 번째 거 E2가 E1보다 크다. 요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은 무한평면 도체입니다. 무한평면 도체가 있고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다. 그곳에 점전하 Q쿨롱이 있을 때 도체 요 표면상에 최대로 유기되는 전하밀도 물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2파이 D제곱분의 Q. 1번이 정답이다. 무한도체 평면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Q쿨롱 전하 놨다. 보기 쭉 보시고 2파이 D분의 Q, 2파이 D분의 Q에 마이너스 붙은 거 요거 찾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도 접지된 무한히 넓은 평면 도체죠. 요 평면 도체에 A만큼 거리 떨어져서 Q가 있고 다시 A만큼 거리 떨어져서 P가 있네요. 요런 그림 나오고 점 P의 전위를 묻는 공식 쭉 나와 있다. 보기가 2, 4, 6, 8파이로 돼 있죠. 정답은 6파입니다. 6파이 들어간 거 찾아라. 6파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 요거 찾습니다. 점 P에서의 전위 A만큼 떨어지고 Q 다시 A만큼 떨어지고 P예요. 요거 정답은 6파이. 6파이 찾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동심원이 요렇게 나온 요거 동축 케이블이죠. 동축 케이블을 단면을 요렇게 잘랐을 때 제일 안에 거 반지름 그리고 두 번째 거 반지름 AB로 요렇게 나타내고 도전율 시그마까지 요렇게 표현해주고 길이가 요렇게 L로 표현되고 있죠. 요런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절연 저항 공식 단위 길이당 절연 저항 공식 물었습니다. 요거 보기 보시면은 2파이 시그마분의 1 위에 거 1 들어간 거 찾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자연 로그 A분의 B A분의 B 짧은 것분의 긴 거 제일 작은 것분의 긴 것의 반지름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B분의 A 아니고 A분의 B다. 자, A가 작은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B가 그것보다 큰 반지름이에요.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자연 로그 A분의 B A분의 B. 자, 절연 저항은 내진의 도전율 시그마와 반지름의 비율인 A분의 B A분의 B의 자연 로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공식입니다. 자, 같은 그림을 주고 전기 기사에서는 이 동축 케이블의 컨덕턴스를 물어봤어요. 새로 나온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 컨덕턴스 G는 저항 R의 역수기 때문에 2파이 시그마분의 1 자연 로그 A분의 B의 역수를 이렇게 취해주면 분자의 2파이 시그마가 올라가고 분모의 자연 로그 A분의 B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자, 동축 케이블의 컨덕턴스 물었다. 그러면 저항의 역수를 취해준다. 그림은 이런 원통형 동축 케이블 단면으로 잘라놓은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파이 시그마분의 1 자연 로그 A분의 B 외워주셨죠? 자, 이번에 그림은 요 동그란 도체 9가 있고요. 여기에 거리 D만큼 떨어진 Q 쿨롱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A라고 했을 때 A 다시 지점에 Q 다시 쿨롱의 영상전화, 이미지 전화를 가정했을 때 구도체와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 몇 뉴턴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건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점전화의 곱 Q 곱하기 Q 다시 여기에 비례하는 요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요것만 알면 끝납니다. 자, 보기 봤더니 전부 다 이 형식이죠. 그랬을 때 요 R, 거리 R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리 R의 제곱이니까 제곱 들어가 있는 건 4번밖에 없죠. 요렇게 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 문제는 요 동그란 구도체와 요렇게 D미터 떨어진 Q 쿨롱의 A 지점 그리고 영상전화 점 A-의 Q 다시 쿨롱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점 P와 연결한 게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으로 나오죠. 요 그림 나오면 힘 구하라고 했으니까 쿨롱의 법칙 떠올리시고 R 제곱분의 Q1 Q2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야 되니까 제곱 들어가야 된다. R 제곱 형태의 4번 고르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기에 그래프들이 주어져 있고요. 구대칭 전화에 의한 내외 전개 E와 반경 R의 관계를 물었어요. X축이 반경 R미터, Y축이 전기장 E입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 구대칭 전화란 말은 구 내부에 전개가 있고 구 외부에 전개가 있는데 구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반경이 A보다 작으면 전기장이 0으로 나와야 되니까 요 맨 처음 요 그래프밖에 없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구 외부에서는 전기장이 R 제곱분의 1 형태로 반경 제곱에 반비례한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구 외부에서는 구 대전체가 점전화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거리 R에 대해서 R 제곱분의 1 형태로 감소하게 된다. 요걸 나타낸 그래프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이차함수 그래프죠. 따라서 R이 증가할수록 전기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 첫 번째 그림이 정답입니다. 구대칭 전화에 의한 내외 전개 E와 반경 R의 관계는 A보다 작은 데는 나타내지 않고 빵이니까 그 다음에 A보다 크면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 요거 찾아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란 구도체의 반지름만 이렇게 표현하고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일정하냐, 감소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상구 내의 전위 분포 공식은 구 내부니까 구 내부의 모든 전에서 전위는 구 표면 전위와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되죠. 구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면 일정한 전위값을 갖는다. 따라서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요 두 번째 공식으로 일정합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 R1분의 Q 제곱 아니다. 이때는 R 제곱 아니고 그냥 반지름 R1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석 두 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중간에 D만큼의 거리를 띄워서 마주보고 있는 형태 그리고 53, 106, 159, 318 보기로 나와 있어요. 자극 면적 2제곱센티미터, 간격 0.1cm. 이때 포화자속 밀도 2일 때 두 자극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318N입니다. 자, 자석 사이 작용하는 힘 공식이 있어요. F는 2뮤 제로분의 자속 밀도 B제곱 곱하기 면적 S.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318 나옵니다. 자, 자극 면적 2, 간격 0.1, 포화 자속 밀도 2일 때 두 자석 사이 NS 사이에 작용하는 힘 크기 삐리삐리 318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상입니다. 전기산업기사 필기 에펙 공략 그림 문제 파트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세한 풀이법은 교재가 출시되면 거기다가 상세히 기재해 놓을 테니까요. CBT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법은 다소 무식하지만 문제답, 문답 암기식으로 반복하는 학습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공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